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리더니 지금도 추적추적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감에 예민할 거라 생각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 기분도 많이 좌우되지요. 빗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들뜨던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고 잔잔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 41번째 책으로는 엄마의 두 번째 명함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어요. 나비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영 저자의 경험이 담긴 이야기와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된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내용과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로드맵 워크숍 등 유익한 내용으로 알차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브로그로 직업정보 사이트나 무료교육 사이트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유치원의 종일반에 맡기면서 회사를 다녔었는데 야근과 특근이 많다 보니 아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아이가 7살 되었을 때는 작은 식당을 차려 평일 점심 장사만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아이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생활을 갖자는 생각에 식당 운영을 했는데 말이 점심 장사지. 그 3시간 정도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고 힘겨워지더라고요. 매출도 많지 않고요. 몸도 힘들고 경제적 여유도 없다 보니 육아에 집중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4년을 운영하다가 다시 회사에 입사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언제나 늘 퇴사를 꿈꾸고 있죠. 이 책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해도 그것이 직업이 되면 더 이상 좋아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전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지 않으니 늘 퇴사를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챕터 1, 엄마, 육아 이후의 삶을 꿈꿔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엄마 인생에 당신이 없는 이유. 두 번째, 엄마 다음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세 번째, 워킹맘, 전엄맘, 나는 반엄맘입니다. 네 번째, 지금 엄마에게 필요한 과정의 시간. 다섯 번째, 엄마, 이제 나다운 삶과 행복을 위해서 라는 소제목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챕터 1에서는 주로 저자의 경험담을 위주로 육아를 하면서 힘들었던 과정과 자신의 꿈을 찾고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퇴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챕터 2, 워킹맘의 실패 없는 퇴사 라이프. 첫 번째, 지금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면,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엄마라면 다음의 고려사항에 대한 답을 해보며 방향성을 찾아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이후의 비전까지 고려해 봅니다. 두 번째, 직업에 대한 미래 불확실함과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현재 상황에서 엄마 자신의 행복 가치 기준으로 선택의 방향을 정해봅니다. 세 번째, 나에게 직장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려해 봅니다. 네 번째, 엄마에게 필요한 경제력 자립 시기를 가늠하여 고려해 봅니다. 다섯 번째, 퇴사라는 의사결정으로 내가 버려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답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제목으로 정말로 일과 육아의 균형이 가능할까? 일과 육아 사이에 엄마 자신의 삶은 없습니다.
워킹맘이든 전업맘이든 현재 내가 가진 자리에서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영역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일과 육아의 균형 잡힌 삶입니다. 세 번째, 워킹맘의 실패 없는 퇴사 라이프를 위해. 퇴사 준비 과정과 시기는 남편과의 충분한 대화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흥미와 재능 분야를 사이드 잡으로 탐색해 봅니다.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해 놓습니다. 누적된 온라인 콘텐츠를 쌓아 놓습니다. 네 번째, 떠나기 좋은 최고의 타이밍은 언제일까? 다른 커리어 방향의 일에 대한 시나리오가 구체화되었을 때입니다. 현재 사이드 잡의 급여로 기본 생활비가 가능한 선이 되었을 때입니다. 개인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었을 때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까지보다 더 좋은 날이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챕터 2에서는 퇴사 전 사이드 잡부터 시작해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1인 기업가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취업할 당시에는 대기업에 입사하고 정년퇴임을 하는 것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전문성을 키워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1인 기업가의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 챕터 3 리스타트 워밍업 편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첫 번째, 가장 먼저 엄마의 자존감 회복부터. 자존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자존감 회복을 위한 엄마 마음 코칭. 내 안에 움츠린 나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꿈을 위해 자신에게 투자하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성취감의 반복으로 자존감을 높입니다. 세 번째, 커리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일단 도전과 실천의 반복이 또 다른 꿈을 그리게 합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보지 않고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의 점만 찍고 시작하면 배회도 하고 한참 머물 수도 있지만 멈추지 않으면 어찌됐든 가기는 합니다. 도전과 실패 속에 점들이 연결되면 그것이 곧 당신의 커리어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네 번째,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나다움을 찾아서. 변화를 원한다면 만나는 사람과 항상 가던 장소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새로움을 배워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 시간들에서 꺼져가던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엄마의 커리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추구하고자 하는 커리어 방향성에 좀 더 무게를 싣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챕터 4 리스타트 실천편 커리어 로드맵 워크샵. 첫 번째, 자기 탐색, 나는 누구인가? 자신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은 새로운 시각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나의 일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의 성격, 흥미, 욕구, 가치관,
나의 강점들을 찾아보고 나는 누구인지를 답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흥미 탐색. 나도 모르게 관심 가는 것은 흥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의 유형, 마음을 사로잡는 취미, 진정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는 활동이나 관심사입니다. 자신의 흥미 분야를 아는 것은 직업을 탐색해 보는 것에도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방법을 아는 데에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강점 탐색. 내게 있는 특별한 강점은 사람은 모두 자기만의 특별한 재능인 강점이 존재합니다. 본인이 잘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누구나 차별화된 잠재적 강점이 있습니다. 욕구 탐색.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를 잘 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의식의 정신분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있음을 알아차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간은 타인 혹은 환경과 잘 접촉해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치관 탐색.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경영의 구루 피터 드러커는 13살 때 오스트리아 빈의 고등중학교를 다닐 때의 선생님인 필러 글러 신부님으로부터 받은 질문을 평생 기억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너희는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고 물었는데 아이들이 대답을 못하자 웃으며 지금 대답하지 못해도 괜찮다. 하지만 50살이 되어서도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건 삶을 낭비했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전 수립. 당신의 인생에 4를 추가하라. 기업이 사명이 있듯 개인도 사명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내가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좌우명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묻고 정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내가 목표했던 것들은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직업도 꿈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은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 실현의 사명과 비전이 명확하다면 내가 달려가던 길에서 경로가 이탈해도 재탐색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커리어 설계. 엄마의 커리어 로드맵 실전 4단계. 1단계로는 라이프 플랜 설정하기. 라이프 플랜은 5년, 10년, 20년, 30년 이내 등 전 생애 중요 시기별로 대략적으로라도 내가 원하는 청사진을 그려보는 작업입니다. 2단계, 커리어 프로필 작성하기. 간략하게는 자신의 명함 같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나의 현재 이력, 경력 등을 기술하면 그것이 프로필이 됩니다. 여기서는 현재의 프로필이 아닌 미래의 프로필을 작성해 봄으로써 긍정적 자기 체험에 효과가 있습니다. 3단계, 3년 이내 커리어 플랜 작성하기.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정보 탐색의 시간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에 필요한 자격과 경험은 무엇일지 정보들을 찾아보고 자신이 시도해 볼 만한 것들을 선별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단계이지만 막연했던 목표가 좀 더
확실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4단계 분기별 핵심 킹핀 설정하기. 앞서 세운 커리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분기 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 설정 단계입니다. 그리고 8번째 시간 관리. 엄마의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버리기. 해야 할 일을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종이 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쭉 적어보고 그중 오늘 꼭 해야 할 일로 다시 선별. 그리고 그 중에서도 꼭 내가 해야만 할 일로 선별해 가면서 가지치기를 해나갑니다. 두 번째, 선택하기. 꿈과 맞닿은 투두 리스트를 배치합니다. 꿈, 일상, 습관의 투두 리스트로 나누어 작성하고 실천합니다. 세 번째, 집중하기. 프라임 시간대를 확보합니다. 미라클 모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목표를 진행하는 힘은 루틴, 또 루틴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챕터 4에서는 보면은 나의 흥미, 유형 알아보기. 첫 번째, 나도 모르게 몰입하거나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되는 일은. 두 번째, 보수가 적더라도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세 번째, 하고 싶은 일의 업무 속성은 무엇인가? 나는 그 일을 통해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가? 그리고 또 내게 특별한 강점 알아보기. 첫 번째, 나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강점 목록을 5가지에서 10가지 골라보세요. 두 번째, 이번에는 가족, 지인들에게 직접 또는 SNS상에서 나와 가장 어울리는 단어를 위 목록을 제시해 보여드리고 골라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 5개를 정리해 보세요. 세 번째, 일치하는 강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마음에 든다면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인가요? 등 몇 가지 핵심 질문을 하고 또 적을 수 있도록 했는데 전 부끄럽게도 적어 내려가질 못했습니다. 적어보려고 펜을 들었으나 제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정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질문들을 스크랩해 놓았다가 시간을 들여가며 하나하나 그 답을 채워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라이프 플랜, 커리어 프로필 작성, 시간관리 워크지 등은 맘앤 리스타트 코칭 연구소 네이버 카페에서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하니 활용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 5 온택트 시대 엄마가 똑똑하게 일하는 법.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 완전히 바뀐 엄마의 생존 공식. 언택트 세계를 넘어 온택트 시장이 된 우리의 일상은 모든 것이 빠르게 온라인 시스템화 되어가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접속과 연결의 시대에 적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택트 시대는 엄마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시간. 온택트 시대는 재택근무의 황금기이며 SNS는 나의 소설 커리어 이력서입니다. 특정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 주제를 적어도 일주일에 3-4번 이상 온라인에 기록한다면 그 분야의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브랜딩으로 완성되는 엄마의 퍼스널 브랜드. 브랜드가 특정 이미지의 완성체라면 퍼스널 브랜딩은 개인이 특정 분야에서 자신이 의도한 이미지로 떠올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퍼스널 브랜딩 의미 자체를 이해하게 된다면 SNS 소셜 플랫폼에서 왜 개인의 브랜딩이 필수로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브랜딩이란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또 브랜딩이란 보여주고 싶은 나를 찾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유튜브 시대에 굳이 블로그를 추천하는 이유. 유튜브는 구독자와 팔로워를 최대한 많이 모은 다음 각종 제휴와 협찬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유행하는 콘텐츠 포맷을 카피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지만 파워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확고한 팬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채널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보여줘야 합니다. 반면 블로그는 초보라도 일상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또한 블로그는 글을 많이 올리고 서로 이웃을 늘리면 최적화가 되어 상위 노출이 잘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엄마의 재능을 영향력으로 만드는 방법. 엄마의 재능은 쌓여진 콘텐츠로 새로운 업과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기도 합니다. 그 가치는 새로운 네트워크 연결 안에서 생성되는 나의 관심사와 비슷한 인맥 자산, 나만의 브랜딩, 커리어 자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타인에게 필요한 영향력으로 발휘되었을 때 기회는 생기고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 엄마의 재능이 돈이 되는 5단계. 1단계로는 나만의 주제, 즉 컨텐츠, 아이템을 정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타깃, 즉 독자가 나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2단계로는 SNS 채널에 나의 주제 컨텐츠를 꾸준히 올립니다. 3단계로는 주제 관련 전문성을 드러내는 이력을 쌓아갑니다. 주제 분야 자격증, 교육 이수, 학력 등의 이력을 쌓아서 SNS 프로필 설정으로 나의 전문성을 드러내고 주제 관련 배움의 과정을 기록합니다. 4단계로는 적극적인 재능 기부로 일단 시작합니다. 재능 기부를 일단 시도해보면 충분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재능 기부 현장과 후기로 쌓인 콘텐츠로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또 재능 기부로 생기는 가장 큰 이점은 나 자신의 성장입니다. 5단계, 나만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실행해 본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만의 프로젝트를 개설할 수도 있고 온라인 클래스, PDF 전자책, 오디오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1인 온라인 브랜딩, 나도 할 수 있다. 작게 시작하여 점을 이루어 가다 보면 그것이 곧 업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쫓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 아닌 나의 경험을 나누고 성장하는 삶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엄마의 2번째 명함이 찾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목표를 진행하는 힘은 루틴, 또 루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 아시죠? 언제나 화이팅!